아담스 시장이 연방이민세관 단속국과 뉴욕시경 간 협력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박연환 YH팍 태권도관장의 자서전 출판 기념회가 오는 17일 KCS 한인봉사센터에서 열립니다. 뉴욕시 교통국이 설치와 철거가 용이한 새로운 모듈식 5개 식당을 선보였습니다. 론김 뉴욕주 하원의원이 3.1절을 맞아 유관순의 날 결의안을 선포했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연이은 난민의 범죄 소식으로 공공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아담스 시장은 연방이민세관 단속국과 뉴욕시경 간 협력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어제 기존 뉴욕 이민자 보호법을 비판하며 뉴욕시경과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간의 협력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경찰과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간의 협력을 제한해 범법 행위를 저지르는 난민들의 연방구급 및 추방이 어렵도록 만들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이러한 법률에 대한 근본적인 불일치를 언급하며 강도나 갱단 활동과 같은 심각한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시 경찰서는 연방 이민 및 관세 집행 요원과 자유롭게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이민자들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으로 인도되고 그에 따라 문제를 일으킨 난민들은 체포되거나 기소된 뒤에도 유죄 판결 전까지 뉴욕시 곳곳을 누비며 공공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입니다. 아담스 시장의 발표에 대해 이민자 옹호단체는 단호한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조치가 수많은 뉴욕 주민들을 적법한 절차 없이 추방될 위험에 빠뜨린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태권도의 대사범인 박연환 관장의 자서전 출판 기념회가 오는 17일 KCS 한인봉사센터에서 열립니다. YH팍 태권도의 박연환 관장은 오늘 본사를 방문해 무인으로 살아온 그의 일생을 담아낸 자서전 브라보 나의 대찬 태권 인생을 소개했습니다. 박연환 관장은 1980년 미국으로 이주한 후 롱아일랜드에 도장을 개설해 현재까지 3,000명에 달하는 블랙벨트 제자들을 양성하며 뉴욕에서 태권도를 널리 전파하는 데 힘쓴 장본인입니다. 박연환 관장은 태권도가 코리안 가라테로 불리우던 시절에서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다며 오늘날 태권도의 세계적 입지를 보며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정치, 문화, 외교관도 있고 지금 우리 학생이 워싱턴에 외교관도 있어요. 무슨 2세지만은 그런 친구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태권도를 알리고 그 사람들이 더 나보다도 더 밖에 나가서 태권도를 알리고 한국을 알리는 그러한 외교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공문화 외교관이다. 저는 그렇게 자부합니다. 오는 3월 17일 일요일 오후 5시 KCS 한인봉사센터에서 박연환 관장의 자서전 출판 기념회가 열립니다. 박연환 관장은 판매 대금은 한국청소년교류협회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했습니다. 뉴욕시 5개 식당 프로그램 신청이 오는 3월로 다가온 가운데 교통국은 설치와 철거가 용이한 새로운 모듈식 5개 식당을 선보였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어제 맨해튼과 퀸즈의 4개 식당에 새로운 모듈식 야외 식당을 시범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식당은 교통국이 건축 디자인 회사인 WXY 및 제작업체인 SITU와 협력하여 만든 조립식 키트로 제작됐습니다. 교통국 관계자들은 새로운 야외 식당 구조물은 도로카페형 5개 식당이 철거되어야 하는 11월에서 4월 사이 청소 및 보수, 해체가 더욱 용이하게 만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WXY의 제이콥 두고폴스키는 해당 구조물은 물이 담기는 알루미늄 구조로 틀을 세웠으며 바닥은 모듈식 판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물장벽은 해충을 잘 막아주며 모듈 식판은 설치 및 철거에 용이하고 청소도 쉽다고 말했습니다. 교통국 관계자들은 이러한 키트를 활용해 규정 내에서 재료를 바꾸거나 로고 등 디자인을 더하는 등 식당들이 맞춤화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오는 3월부터 다이닝 아웃 NYC 웹사이트를 통해 5개 식당 프로그램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론김 뉴욕주 하원의원이 뉴욕주 청사에서 3.1절을 맞아 유관순의 날 결의안을 선포했습니다. 김 의원은 27일 뉴욕주 올바니 주청사에서 한인 커뮤니티 리더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관순의 날 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 김 의원은 3.1운동과 유관순 열사의 업적을 주청사에서 한인 커뮤니티 리더들과 기릴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유관순의 도전과 희생 없이는 한국이 빠르게 경제국가로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유관순 열사의 편지 중 일부,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를 읽으며 앞으로 우리 후세대들이 그녀의 정신을 기억하고 배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5년 전 3.1절 결의안을 처음으로 발표한 론김 의원은 올해 존 리우 토비 앤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의원, 에드 브런스튼, 그레이스 리, 닐리 로직, 토니 시몬 주 하원의원 등과 공동으로 유관순의 날을 발의했습니다. 연방상원 최장수 원내사령탑인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11월 사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코널 상원의원은 이날 상원 연설에서 11월 상원 공화당 지도자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그는 오늘 대통령과 동료 의원들 앞에 서서 이번이 공화당 상원 지도자로서의 마지막 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남은 의원직 임기는 마치겠다고 했습니다. 의원 임기는 2027년 1월에 끝납니다. 매코널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두지휘하는 공화당과 자신이 가진 국가 안전정책은 매우 다르다는 이유로 사임의 뜻을 밝혔습니다. 매코널 의원은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상원 원내대표직을 맡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정부가 지난해보다 3% 증액된 2025 회계연도 예산안을 주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주 지사는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560억 달러로 확정했으며 이는 전 회계연도 543억 달러보다 약 3%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머피 주지사의 3% 증액 제안은 미국의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머피 주지사는 새 회계연도 예산안은 재산세 대폭 경감 및 공무원 연금의 상당액을 배정했으며 공교육과 대중교통 개선 등에도 지출을 늘리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뉴저지주는 새 회계연도 세수를 비롯한 전체 수입이 623억 달러로 추산되는 반면 지출은 560억 달러로 61억 달러 규모의 재정 흑자를 전망했습니다. 임기 마지막 해를 맞은 머피 주지사는 올해 재산세 경감 예산을 2.9% 증액한 273억 달러로 편성, 주택 소유주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며 노년층과 장애인에 대한 의약품 지원, 퇴직연금 미가입자를 위한 주정부 차원의 연금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육 예산은 전년보다 10억 달러 증액한 218억 달러로 책정하고 프리킨더가든 무상교육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머피 주지사가 중점 추진 중인 재산세 경감액 증대는 주택 소유주들에게만 유리한 것으로 세입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으며 연방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자신의 아내를 위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경쟁 상대 없이 독주하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상대로 미시건주 경선에서 각각 승리했습니다. 어제 민주당 미시건주 경선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81.1%의 지지를 얻었으나 경쟁자인 메리앤 윌리엄슨, 딘 필립스 등은 사실상 지명도가 없는 후보여서 큰 의미가 없는 승리로 평가됩니다. 다만 이번 경선에서도 지지 후보 없음이 13.3%가 나옴으로써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이 존재하며 이는 친이스라엘의 중동 정책에 대한 반발로 풀이됩니다. 이들 아랍계 미국인들은 대체로 민주당을 지지해왔지만
가자지구 공격 등의 항의, 적극적으로 반바이든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어제 미시건주 경선에서 68.2%의 지지를 얻어 26.5%에 그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를 2배 이상의 격차로 압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6번째 연속 승리를 기록했지만 지지층의 대부분이 고졸인 백인층 50대 이상에 집중, 다양한 유권자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본선 경쟁력에 장애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대선을 앞두고 미국 유권자들은 경제 문제보다도 정치적인 극단주의를 더 걱정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가 23일부터 25일까지 2만 1,02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21%가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정치적인 극단주의 또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19%인 경제 문제, 18%인 이민 문제보다도 더 높은 수준으로 정치적인 극단주의에 대한 우려가 정치에 대한 혐오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정치적인 성향별로는 민주당원은 44%가 정치적인 극단주의를 우려한 반면 공화당원은 38%가 이민 문제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고 무당파는 극단주의를 꼽았습니다. 이처럼 정치적인 극단주의 우려가 급부상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사기 주장을 고수하고 자신의 형사기소 4건이 정치적인 음모라고 주장한 데 따른 우려로 풀이됩니다. 또 극단주의에 잘 대처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바이든이 34%, 트럼프가 31%로 조사된 반면 경제 문제에 누가 더 잘 대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트럼프가 39%로 바이든 30%를 앞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기밀 유출 혐의 수사를 담당한 잭 스미스 특검이 바이든 조사 보고서를 인용해 이중잣대라는 트럼프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스미스 특검은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 기밀 유출 혐의 재판부에 제출한 문서에서 두 전현직 대통령의 기밀 유출 사건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미스 특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기밀 유출과 관련 이를 반원하지 않기 위해 숨기기를 반복하는 등 바이든 대통령과 달리 지속적으로 사법 행위를 방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미스 특검은 또 트럼프 측이 기밀 문건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유하고 의도적으로 보관해왔다며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유출을 수사한 로버트 허 특검의 보고서를 통해서도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스미스 특검은 트럼프 등 피고들은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도 고의적이고 기만적인 범죄 행위에 연루돼 기소되지 않은 사람을 찾지 못했으며 그럴 수도 없을 것이라며 기소의 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시절 기밀 유출 의혹을 수사한 로버트 허 특검은 이달 초 절차에 위반되는 불법 행위이지만 바이든은 악의 없는 기억력 나쁜 노인이므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백악관이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공급망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은 어제 백악관에서 미국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만나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한국에 진출한 기업이 양국 간 강력한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브레이너드 위원장은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미국 내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했다며 양국이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협조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조태열 장관은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경제정책 이행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한 덕분에 양국 모두가 이익을 얻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또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 및 기여를 감안 미국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대우와 인센티브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 장관은 한미동맹과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바탕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이 대폭 확대, 강화되고 있다며 글로벌 복합위기에 함께 대응하고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양국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조 장관은 지난 주말 뉴욕을 방문했으며 맨해튼에서 뉴욕 동포 10여 명과 간담회를 가진 뒤 워싱턴 DC로 떠났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한류 파워에 힘입어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영국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떡볶이와 찌개, 달고나 등이 등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플로리다주 의회가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법을 통과시켜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난민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퀸즈 리치몬드 힐의 한 가구점 1층 및 지하에서 난민 40여 명이 무더기로 기거하는 것이 발견돼 퇴거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제 오후 브루클린에서 60세 음주운전자가 시내버스 등 4개 이상의 차량을 연달아 들이받아 15명 이상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AI 반도체로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떠오른 엔비디아 직원의 절반이 연봉이 23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애플이 10년간 공들인 자율주행차 애플카의 연구 조직을 해산하는 등 사실상 애플카를 포기하고 AI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중산층의 상징이며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로 유명한 메이시스 백화점이 앞으로 3년간 매출 하위 점포 150개, 전체 매장의 30%를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최대 은퇴 플랜 운용회사인 피델리티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퇴직연금 401k 가입자 중 잔액이 100만 달러 이상은 42만 2천 명이며 이는 지난해 9월 말 약 35만 명보다는 20% 늘어난 것입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1도, 최저 기온은 30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30분, 해 지는 시간은 5시 46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외선거를 위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투표 시 국외부재자는 신분증명서만 지참하시면 되고 재외선거인은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이 필요합니다. 만약 재외선거인이 귀국 등의 사유로 등록 신청을 철회할 경우 관할 선관위에 귀국 투표 신고 후 선거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가신다고요? 한국에서 오셨다고요? 유니온 전당포에 오셔서 쇼핑도 하시고 경비도 벌어 가세요. 롤렉스, 카르티에, 구찌, 다이아가 박힌 보증서가 있는 각종의 보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상담도 받고 눈으로 직접 보세요. 소자본으로 보석상을 운영하고 싶으시면 유니온 전당포를 찾으세요. 전화 718-461-8949 43년 전통의 명품 다이아몬드 킴스 보석에서 스페셜 세일을 진행합니다. 전화 212-575-2317번 또는 855-260-4700번으로 문의주세요. 이상으로 2월 28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